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자식이 죽어간 바다가 바로 보이는 섬에 감시초소를 만들어 인양 과정을 지켜봐온 세월호 유가족들. 침몰 원인도 여전히 밝혀지지 못한 채로 초소와 분향소 등 세월호의 흔적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는 이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식이 죽어간 바다에서 겨우 2km 남짓 떨어진 섬. 산 꼭대기에 지은 초소에서 바닷속 세월호를 종일 바라보는 건 상처를 헤집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건 뭐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되겠죠. 아빠니까, 부모니까. 세월호는 결국 무트로 올라왔지만 미수습자 5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고 침몰 원인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초소를 해체하고 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시리게 한 이유입니다. 진상규명 될 때까지 있기를 바랐는데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뺀다는 게 가족들은 참 힘들죠. 산 꼭대기부터 마을 입구까지 산길을 따라 손에서 손으로 자재들을 옮겨가며 철거 작업은 이틀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위와 추위, 때로는 비바람까지 버티며 상주해왔던 이곳은 꼭 3년 만에 이렇게 텅 비워졌습니다. 이게 잊혀질까 봐. 지금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은 솔직히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까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워요. 세월호 참사 초기 수습 거점으로 쓰였던 진도 팽목항에 세워진 분향소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내일 분향소에서는 희생자들의 사진이 내려져 유가족들에게 전달되고 이달 말일까지 분향소와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컨테이너 등도 모두 철거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에 내렸다 하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폭우. 지난 주말 사이에는 전남 서남부 지역에 집중돼 광양의 전통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침수 피해 원인 하나가 부실 시공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젖은 이불과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습니다. 잔뜩 물을 먹은 옷과 신발도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천장에는 물이 스며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지난 31일부터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 5일장의 모습입니다. 누수 피해를 입은 가게는 10여 곳에 이릅니다. 이제 말라보려고 지금 용어를 쓰는데 이거 봐보면 알지만 해도 이렇게 물이 다 젖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젖어갖고 이렇게 못 팔거든요. 이런 거는. 상인들은 광양시의 부실 시공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건물 지붕의 바닥은 방수 처리조차 되어 있지 않고 넓은 면적에 설치된 배수구멍은 단 2개뿐입니다. 그마저도 비가 오면 인공지푸라기가 쓸려 내려와 막히는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에도 침수 피해가 났는데 광양시의 무관심한 행정으로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저짝집에서도 먼저도 막 피해를 봤는데 빨아서 널어서 말려서 팔면 되겠네요.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광양시는 지붕 설계가 잘못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수구멍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인들의 탓도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내리는 비 양만큼 빠져나오는 그 구멍 크기가 이제 조금 먼지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좀 적다 보니까 위에서 물이 고여서 이렇게 환풍기 구멍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배수로 청소는 우리 상인들이 사실 좀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비 온 날마다 전통시장 다 돌면서 옥상에 올라서 배수로 청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는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 방안과 건물 보수 등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갑 재선거 당시 박혜자 전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송갑석 의원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재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여성을 전략공천하려 한다고 말해 박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송갑석 의원을 오늘 오후 피고소인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상황이 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순천시 대령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 32살 A씨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33살 B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8살 이모 씨가 말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성묘객들의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분노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고 결국 폭행과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일이 왜 계속 늘고 있는 것인지 오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기요, 형 박았잖아요. 접촉사고에 항의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느닷없이 둔기를 던지는 자전거 운전자. 사람이 나를 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병을 던지고 저를 이제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 그래서 협박적인 좀 위협적인 협박을 좀 가해서 그때 당시에는 좀 경황이 없이 이제 무서웠어요 그냥. 별것 아닌 일에도 불같이 분노를 쏟아낸 이 남성을 경찰이 잡고 보니 분노 조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41살 서모 씨는 지난 10년 동안 약물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아령까지 동원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1살 박모 씨도 분노 조절 장애 환자였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동장애로 병원을 찾은 이는 1,6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은 같은 기간 191명에서 324명으로 약 70%나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무시당했다는데 욱해서 벌어지는 이 같은 범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성취지향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개인들을 좌절감에 빠뜨린 것이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어떤 충동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고 관리가 된 상태라고 하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내 감정을 인식하고 또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 느닷없이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 범죄가 불안한 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부동산에 전기차를 운영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 배려 차원에서 23인승 전기차 석 대를 투입해 원여사부터 장불제까지 약 6.4km를 왕복 운행하기로 하고 시범 운행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와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부정적이고 환경단체 역시 반발하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이 땅꺼짐 현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땅꺼짐 현상이 지난 2015년에는 11건이 발생했다가 2016년과 17년에는 각각 20건으로 늘었고 올해 경우는 8월까지 38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4%가 하수관 균열에 따른 토사 유실이나 집안 약화로 확인돼 노후 하수도관의 정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광주시 하수도관 가운데 절반가량인 52%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예측과 대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온실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의 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일반 가입자는 연간 2만 원에서 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국비 50%, 시도비 30%가 지원되며 특히 친환경 농가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전남 지역의 전문대학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 비해 광주 소재 전문대학은 7곳으로 그대로인 반면 전남은 11곳에서 2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남의 전문대학 학생 수도 4만 1,400명에서 2만 7,700명으로 무려 33%나 줄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전문대학이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포럼이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와
광주대 최완석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해 달빛 내륙철도의 필요성과 사업 조기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6조 원 이상이 투입돼 광주와 대구 간 191km 구간의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